상견례에서 무너진 꿈, 어머니의 이름마저 부끄럽게 만든 잔인한 현실. 어머니는 새벽 어둠을 뚫고 나갔습니다. 손에는 장바구니 대신 낡은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시장으로 향하는 골목길은 늘 적막했습니다. 길바닥에 쏟아진 빗물은 차갑게 발을 적셨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오늘도 버텨야 한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가장이 되었습니다. 자식 2명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눈물만 흘릴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됐습니다. 새벽 신문을 돌렸습니다. 언 손으로 문고리를 잡으며 현관 앞에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얼굴은 매서운 바람에 얼어붙었습니다. 잠시도 쉬지 못했습니다. 신문을 돌린 뒤 바로 식당으로 갔습니다. 허름한 앞치마를 두르고 그릇을 치웠습니다. 바닥을 닦고 기름때 묻은 솥을 문질렀습니다. 손은 불어 터졌습니다. 허리는 점점 굽었습니다. 밤에는 마트에서 물건을 날랐습니다. 철제 손수레는 무거웠습니다. 팔이 후들거려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버텨야 했습니다. 자식들 공부만큼은 남들한테 꿀리지 않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자식들은 알았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의 어머니를 보며 안쓰러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존경했습니다. 세월은 흘렀습니다. 자식은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반지하에 살았습니다. 천장은 낮았고 습기가 스며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마음만은 부자였습니다. 자식이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식이 말했습니다. 결혼하겠습니다. 어머니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기뻤습니다. 그러나 걱정이 앞섰습니다. 내가 가진 게 없는데 흉보면 어쩌나.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어머니는 옷장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검은 정장 한 벌뿐이었습니다. 촌스럽지 않을까 걱정하며 다림질을 반복했습니다. 세월의 흔적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주름투성이 얼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나는 초라할지라도 걸어온 길은 부끄럽지 않다. 드디어 상견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뒤추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매만졌습니다. 얇게 화장을 발랐습니다. 손끝이 덜덜 떨렸습니다. 자식은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식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괜찮다, 괜찮다. 스스로를 달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상견례 자리는 화려했습니다. 테이블 위 음식은 처음 보는 것들이었습니다. 상대 집안은 반듯한 양복 차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괜히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웃으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처음 몇 마디는 평범했습니다. 그러나 대화가 깊어지자 표정이 변했습니다. 식탁 위 웃음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상대 집안의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지금까지 어떤 일로 살아오셨습니까? 어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바닥을 닦고 그릇을 치우며 살았습니다. 상대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눈빛이 싸늘했습니다. 상대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집은 어떻게 하셨어요? 어머니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반지하에 살고 있다고는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상대 집안의 얼굴에는 실망이 번졌습니다. 아들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상대 집안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은 딸이 고생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가난하면 마음도 가난해집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 죄송하지만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공기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어머니는 숨이 막혔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아들은 참지 못했습니다. 아버님, 제 어머니는 수십 년 동안 혼자 저희를 키우셨습니다. 누구보다 강한 분입니다. 그 희생이 없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앉아 있지도 못했습니다. 상대 집안은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어머니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러나 애써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식의 앞날을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대 집안의 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솔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닙니다. 집안과 집안이 만나는 겁니다. 어머니가 청소와 식당 일을 하셨다니 체면이 서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평생의 고생이 단숨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들의 주먹이 움켜쥐어졌습니다. 어머니, 제발 참으세요. 아들의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가 순탄치 않게 끝날이라는 것을. 식탁 위 음식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웃음은 사라지고 냉랭한 기운만 남았습니다. 어머니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나는 초라하지 않다. 내가 걸어온 길은 부끄럽지 않다. 그러나 상대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딸의 어머니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딸을 힘들게 키웠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부족함 없이 살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될 분이 식당에서 일한다니. 우리 딸이 힘든 삶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말은 칼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말을 하십니까?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딸의 어머니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실을 말한 겁니다. 식당에서 허드렛일하며 번 돈으로는 집도 마련하기 힘들잖아요. 우리 집은 집도 있고 여유도 있습니다. 수준이 맞아야 오래 갑니다. 자꾸 숨길 필요 없어요. 아마 아들도 알 거예요. 그 순간 어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수십 년의 고생이 한순간에 모욕으로 바뀌었습니다. 땀 흘리며 버틴 시간은 가치 없는 것으로 취급되었습니다. 아들은 주먹을 쥐고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손으로 막았습니다. 괜찮다. 그 한마디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상대 집안의 눈빛은 여전히 싸늘했습니다. 결혼은 어렵겠군요. 우리 딸을 이런 집에 맡길 수는 없습니다. 식탁 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어머니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 집이 더 작아 보였다. 어머니는 신발을 벗다가 벽을 짚었다. 허리가 순간 휘청였다. 거실 불은 켜져 있었지만 마음은 캄캄했다. 자식은 말이 없었다. 넥타이를 느슨히 풀고 그냥 서 있었다. 어머니는 조용히 앞치마를 챙겨 의자에 걸었다. 손등에 굳은 살이 도드라졌다. 세제가 스며든 냄새가 은근히 올라왔다. 어머니는 그 냄새가 부끄럽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은 마음이 이상하게 무너졌다. 상견례의 자리에 눈빛이 떠올랐다. 식당에서 일하느냐고 묻던 목소리, 집은 있느냐고 찌르는 말. 어머니는 대답을 삼켰다. 자식이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제대로 막지 못했어.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왜 미안하니? 사는 내내 그런 말 많이 들었다. 오늘만 그런 것도 아니다. 자식은 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래도 오늘은 달랐다. 나한테 엄마가 다치듯 보였다. 어머니는 말없이 부엌으로 향했다. 주전자에 물을 올렸다. 팔이 가볍게 떨렸다. 컵 2개를 꺼내 놓았다. 온기가 오르자 마음도 조금 풀리는 듯했다. 자식이 의자에 앉았다. 두 손을 깍지 끼고 고개를 숙였다. 나는 헤어지는 게 맞는 것 같아. 어머니는 숨을 멈췄다. 그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다.
상견례라는 자리가 원래 그런 곳일 수도 있다. 자식은 고개를 들었다. 원래 그런 자리는 없다고 생각해. 사람을 시험하고 상처 주는 자리는 더더욱 아니다. 어머니는 자식의 눈을 보았다. 그 눈에 분노와 슬픔이 함께 있었다. 어머니는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내가 내 앞길을 막고 싶지 않다. 내가 좋다면 엄마는 참고 지내보겠다. 자식은 단호하게 말했나 보다. 참아야 할 사람은 엄마가 아니라 그쪽이어야 한다. 어머니는 물을 따랐다. 김이 오르며 얼굴을 스쳤다. 어머니는 컵을 자식에게 밀어주었다. 잠깐 마셔라. 자식은 두 손으로 컵을 감싸 쥐었다. 따뜻함이 전해졌다. 하지만 마음은 더 뜨겁게 뒤집혔다. 자식은 낮게 말했다. 나는 사랑을 지키고 싶었다. 그런데 사랑을 지키려면 엄마를 버려야 할 것 같았다. 그건 사랑이 아닌 것 같다. 어머니는 고개를 숙였다. 그 말이 뼈처럼 아프고도 고마웠다. 오늘 들었던 말들이 스쳐 지나갔다. 반지하냐는 질문, 무엇을 갖고 있느냐는 시선. 어머니의 세월은 숫자로 계산되지 않았다. 새벽을 여는 발걸음, 젖은 걸레의 무게, 굽은 허리의 통증, 배고픈 저녁을 넘기던 숨소리, 그 모든 것이 테이블 위에 아무 표시 없이 놓였다. 어머니는 조용히 말했다. 엄마가 초라해서 미안하다. 자식은 고개를 세게 저었다. 초라한 건 엄마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야. 어머니는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다. 눈물은 자꾸만 났다. 자식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전화기를 들었다. 잠시 멈췄다. 다시 내려놓았다. 어머니에게 물었다. 엄마는 내가 어떻게 하길 바라. 어머니는 한참을 생각했다. 세상이 아무리 모질어도 사람 값은 스스로 정하는 거다. 내가 내 값을 깎지 않았으면 한다. 자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벽식의 초침 소리가 또렷했다. 어머니는 부엌창을 열었다. 차가운 공기가 스며들었다. 콩나물 삶던 냄새와 섞였다. 어머니는 창틀에 팔을 얹고 바깥을 바라봤다. 골목 가로등 불빛이 번졌다. 그 빛이 눈물에 비쳐 흔들렸다. 자식은 다시 말했다. 내가 정리하겠다. 시간을 달라고 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 속에 숱한 결심이 들어있음을 알았다. 그러나 마음 한쪽이 쿡 가렸다. 사랑이든 인연이든 끝은 언제나 사람을 다치게 한다. 어머니는 그 상처를 자식 대신 안고 싶었다. 하지만 이번만은 바꿀 수 없었다. 자식이 감당해야 할 몫도 분명 있었다. 어머니는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내가 탓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엄마를 탓해라. 무엇을 해도 좋다. 다만 내가 내 자신을 탓하지는 말아라. 자식은 눈을 감았다. 숨을 깊게 들이켰다. 한 번 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자식은 방에 들어가 불을 끄지 않았다. 전화기를 쥐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문자창을 열었다 닫았다. 문장을 적었다 지웠다. 결국 아무 말도 보내지 못했다. 어머니는 거실에서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다. 방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을 바라보았다. 그 빛이 한동안 떨렸다. 어머니는 과거를 떠올렸다. 첫 새벽 신문 더미의 냄새, 젖은 골목의 냉기, 출판 뒤엉킨 식탁을 닦아내던 손의 감각, 장바구니 끈이 손바닥에 남기던 자국. 그 모든 날이 오늘로 이어져 있었다. 남이 모욕으로 부르던 말들이 떠올랐다. 없는 사람, 가진 것 없는 집. 어머니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는 없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버틴 사람이다. 벽에 걸린 낡은 시계를 보았다. 새벽에 가까워졌다. 어머니는 담요를 꺼내 자식 방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차가운 바닥을 막아주고 싶었다. 문을 두드리려다 멈췄다. 자식의 선택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 잠시 후 자식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문이 살짝 열렸다.
담요를 들고 서 있는 자식의 그림자가 비쳤다. 눈이 마주치지는 않았다. 그저 서로의 숨소리만 들렸다. 어머니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밤이 지나면 무언가 달라질 것이다. 좋든 나쁘든 달라질 것이다. 달라진 다음에도 나는 아침에 일어나 물을 올릴 것이다. 국을 데우고 밥을 뜰 것이다. 그렇게 또 하루를 보탤 것이다. 자식의 방 불이 꺼졌다. 거실의 불도 천천히 꺼졌다. 어머니는 어둠 속에서 두 손을 모았다. 세상이 다시 묻는다 해도 집은 있느냐, 무엇을 가졌느냐. 그 질문 앞에 오늘은 답하지 않겠다. 오늘은 숨을 고르겠다. 내가 걸어온 길을 스스로 다독이겠다. 어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가슴 한복판은 여전히 쓰렸다. 그러나 그 쓰라림이 길을 비추는 듯했다. 다음 새벽은 또 올 것이다. 그 새벽에 어머니는 다시 서 있을 것이다. 자식을 등 뒤에서 밀어줄 것이다. 그리고 오늘의 모욕을 삶의 언저리로 밀어낼 것이다. 집은 고요했다. 밤은 깊었다. 눈물은 마르지 않았다. 그럼에도 어머니는 버티기로 마음을 세웠다. 버티는 것이 곧 내 몫이자 내 값이라 믿었다. 아침이 밝아도 집 안은 어두웠다. 어머니는 밥을 지었고 자식은 젓가락을 들지 못했다. 밤새 각자 다른 자리에 앉아 있었다. 한숨이 식탁 위를 떠다녔다. 점심쯤 낯선 번호가 울렸다. 상대 집에서 연락이 왔다. 정중한 말투였지만 내용은 날카로웠다. 결혼을 진행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다고 했다. 첫째, 신혼집은 작아여야 한다고 했다. 등기부 등본을 미리 보내라고 했다. 둘째, 혼수는 예식 전 전액 입금하라고 했다. 셋째, 예식의 어머니는 조용히 뒤에 앉아 달라고 했다. 혼주석은 상대 집 부모만 앉는다고 했다. 자식의 얼굴이 굳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수십 년의 새벽이 한순간의 값이 매겨지는 느낌이었다. 값을 매기는 이는 늘 가진 차라고 믿는 얼굴들이 떠올랐다. 저녁에 또 연락이 왔다. 이번에는 상대 집 친척이었다. 상견례에서 들은 소문을 확인해 보려 한다고 했다. 어머니가 식당에서 오랫동안 일했다는 말이 맞느냐고 했다. 집은 반지하라는 말이 맞느냐고 했다. 혼주 예복은 누가 마련하느냐고도 물었다. 어머니의 손이 떨렸다. 자식은 전화를 끊고 벽에 기대섰다. 숨이 가빠졌다. 분노가 목까지 차올랐다. 자식은 말을 쏟아냈다. 사람이 사람을 시험할 수는 없다. 사랑을 증명하라는 요구가 계속된다. 엄마를 뒤로 숨기라는 요구도 계속된다. 그런데 나는 왜 자꾸 망설이는가? 어머니는 고개를 숙였다. 내가 상처받지 않기를 바랐다. 그래서 내가 빠지는 것도 생각했다. 혼주석이 아니어도 좋다. 뒷자리 어디든 앉아 있을 수 있다. 자식은 책상을 두드렸다. 그 말이 더 아팠다. 빠진다는 말이 내 가슴을 찢었다. 내가 지키고 싶은 것은 엄마의 자리다. 사람의 자리다. 밤늦게 상대 집에서 문자가 왔다. 차분한 문장들이 조건을 적고 있었다. 상견례에서 있었던 작은 불편을 사과한다고 했다. 하지만 결혼은 현실이라며 선을 그었다. 양가 수준을 맞추는 과정이라며 또 선을 그었다. 어머니는 문자 화면을 바라봤다. 글자는 예의 바르게 정렬돼 있었다. 예의 바름이 누군가를 지우는 데 쓰이고 있었다. 어머니는 화면을 끄고 숨을 고르려 했다. 그러나 숨이 깊어지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상대 집 어머니가 직접 찾아왔다. 현관 앞에서 목소리를 낮췄다. 자식에게만 따로 이야기하자고 했다. 어머니는 현관문 뒤에 서서 발소리를 들었다. 그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하지만 말의 방향은 한 곳을 가리켰다. 결혼은 진행하자. 다만 체면을 세워달라. 가난의 흔적은 최대한 지워달라. 상대 집 어른들이 불편해한다고 했다. 문이 닫히고 자식이 거실로 들어왔다. 어머니와 눈이 마주쳤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대신 긴 침묵이 작은 집을 가득 채웠다.
자식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전화기를 들었다 내려놓았다. 문장을 쓰고 지웠다. 오늘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 사랑과 가족 사이에 칼날이 놓여 있었다. 어느 쪽으로도 발을 내딛기 어려웠다. 그날 저녁 어머니는 반찬을 쌌다. 자식 방 앞에 조용히 놓아두었다. 문을 두드릴까 하다 손을 걷었다. 어머니는 부엌으로 돌아와 수도꼭지를 틀었다. 찬물이 손등을 스쳤다. 눈물이 섞여 흘러내렸다. 다음 날 회사에서 자식에게 연락이 왔다. 상대 집과 장시간 통화를 했다는 보고였다. 결혼식을 미루자는 제안이 나왔다고 했다. 서로 정리할 시간을 갖자는 말도 나왔다고 했다. 그 말의 끝이 결별을 의미한다는 것을 둘 다 알고 있었다. 밤이 오자 작은 폭발이 일어났다. 자식이 소파에 앉아 말했다. 나는 사랑을 지키고 싶었다. 하지만 엄마를 숨기며 지키는 사랑이라면 할 수 없다. 사랑은 숨김이 아니어야 한다. 사랑이 사람을 낮추어서는 안 된다. 어머니는 대답을 삼켰다. 말이라는 것이 때로 칼이 된다. 엄마를 위해 헤어져라. 그 한마디가 자식의 등에 칼이 될 것 같았다. 그래서 말하지 못했다. 대신 물을 올렸다. 김이 조용히 올라왔다. 자정 무렵 상대의 집딸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혼자인 듯한 문장들이 적혀 있었다. 사랑한다는 말과 미안하다는 말이 섞여 있었다. 부모의 시선을 설득하지 못했다는 문장도 있었다. 결혼이 아니라 각자의 삶을 위해 멈추자고 했다. 자식은 휴대전화를 내려놓았다. 등이 구부정해졌다. 어머니는 조심스레 다가갔다. 어깨에 담요를 얹었다. 자식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숨만 길어졌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시장에 갔다. 콩나물을 사고 두부를 샀다. 국거리 소량을 샀다. 소금을 조금 덜어 달라고 했다. 장바구니가 놀랄 만큼 가벼웠다. 가벼움이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다. 점심 무렵 상대 집에서 마지막 연락이 왔다. 예식장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했다. 위약금을 반반 부담하자고 했다. 혼수 계약도 정리하자고 했다. 서류를 주고받을 때 어머니는 뒤에만 서 있으라고 했다. 어머니는 눈을 감았다. 이 관계는 끝나가고 있었다.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의 위치를 계산하는 손길이 느껴졌다. 손길은 정중했고 표는 단정했다. 그러나 그 단정함이 사람의 존엄을 눌렀다. 자정이 가까운 시각 자식이 말을 꺼냈다. 내가 정리하겠다. 내가 끝을 말하겠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은 칼이었고 동시에 해방이었다. 칼은 상처를 남기고 해방은 상처를 드러냈다. 이튿날 자식은 혼자 나갔다. 어머니는 창가에 서서 골목을 보았다. 가로등 불빛이 아직 남아 있었다. 불빛 위로 새벽 새소리가 스쳤다. 어머니는 두 손을 모았다. 돌아오는 발걸음이 어떤 모양일지 알 수 없었다. 해질 무렵 자식이 돌아왔다. 얼굴이 창백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거실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였다. 침묵이 길게 이어졌다. 그 침묵 속에서 모든 것이 전달되었다. 어머니는 밥을 덜었다. 국을 따랐다. 숟가락을 건넸다. 자식은 천천히 국을 한 숟갈 떠 넣었다. 뜨거움이 눈으로 올라왔다. 눈물이 흘렀다. 어머니는 옆에 앉았다. 등을 가볍게 두드렸다. 말을 하지 않았다. 말보다 손의 온기가 먼저 닿아야 할 밤이었다. 그날 밤 어머니는 결심을 세웠다. 상대집이 묻는 질문에는 더 이상 답하지 않겠다. 집이 어디냐, 무엇을 가졌느냐, 누가 혼주냐. 그 질문은 사람의 등급을 매기려는 질문이기 때문이다. 나는 끝까지 내 자리에서 버티겠다. 내가 내 삶의 혼주가 되겠다. 자식은 방으로 들어갔다. 한참을 서 있다가 조심스레 눕는 소리가 났다. 어머니는 거실 등불을 낮췄다. 식탁 위 반찬을 정리했다. 수저를 맞췄다. 의자를 밀어 넣었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었다. 간판이 작게 흔들렸다. 어머니는 창문을 닫았다.
손끝이 여전히 떨렸다. 그러나 마음 한가운데 단단한 돌 하나가 놓였다. 내일은 서류를 정리할 것이다. 위약금 분담을 확인할 것이다. 드레스 대여 취소를 도울 것이다. 그 모든 일을 조용히 끝낼 것이다. 상처를 덮지 않고 닦아낼 것이다. 밤은 깊었다. 어머니는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천천히 눈을 감았다. 결국 결혼은 끝내 무산되었다. 상견례에서 시작된 상처는 회복되지 않았다. 자식은 혼란과 후회 속에 매일 술잔을 기울였고 어머니는 묵묵히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세월을 바쳐 키운 자식이었지만 끝내 사람됨까지는 지켜내지 못했다는 후회가 남았다. 사랑보다 먼저 가르쳐야 했던 것은 인성이었다. 어머니는 밤마다 생각했다. 내가 가진 가난이 흉이 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흉이 된 것이구나. 그 흉터는 자식의 얼굴 속에도 깊게 새겨져 있었다. 결국 어머니는 혼자 남았다. 하늘 가슴에 안은 채로 살아갔다. 자식의 성공을 바라던 꿈은 무너졌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버티며 밥을 지었다. 창밖으로 새벽이 올 때마다 어머니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가 지켜낸 건 부끄럽지 않은 삶이었다. 그것만은 끝내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고.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